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부엉이 김도호입니다. 2019년 10월 8일 황금부엉이 주식 골든픽 마감 이슈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간단합니다. 이전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특별히 다른 이슈는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우리는 미중무역 협상의 어떤 결국 목요일날 10일날 있을 그 미중무역 협상 실무회담의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거기를 기다리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미국장에서는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만 조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뚜렷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흔들리지 말고 결과를 기다린 후에 빠르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양호로 인한 IT 반도체 움직임이 조금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후장 들어서 반등을 조금 크게 가져왔고 일부 어제 있었던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조금 이어졌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새로운 어떤 상한가를 가면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약간 주춤하는 흐름이었다. 역시 제약바이오도 미중무역 협상의 어떤 모멘텀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 있는 그 흐름을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정세로 잠깐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는데 결국 미중무역 협상의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시장은 결국 주도주 역할을 하는 IT와 반도체 이쪽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었고 조금 양호하게 나왔다. 좋았다라기보다는 예상보다 괜찮았다. 이 정도이지 굉장히 크게 좋게 나왔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조금은 흐름은 잘 가져왔고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렸다가 좀 지켜보자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반등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글로벌 소재 부품이 이제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은 원래 자체 생산이 굉장히 컸었지만 각국 자체 국산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이 결국 이 4차 산업의 어떤 흐름의 어떤 주도 역할을 하기 위한 각 나라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소재 쪽의 어떤 관점을 반도체 소재나 2차 전지 쪽의 어떤 소재 쪽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은 역시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환율 흐름을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은 1210원과 1185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85원을 이탈하느냐 아래쪽으로 아니면 1210원을 위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 우리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기점은 결국 미중무역 협상의 결과가 중점이 될 거다.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앞서 똑같습니다. 저항과 지지 버팀목을 확인해보면 어제 얘기 들었다시피 2071포인트가 저항이고 지지는 2004포인트까지 좀 열어놓고 조금 아래쪽이지만 열어놓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 2040포인트에 우리가 지지력이 있던 자리가 무너지면서 거기가 지금 저항으로 있지만 어떤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시도하는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2004포인트를 지지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현재 흐름에서 큰 상승과 하락이 없이 어느 자리에서 정점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항 버팀목 역시 637포인트 그리고 지지 버팀목은 618포인트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관망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어제 했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지 않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 투데이 골든봉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제약바이오들 중에서도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가 반등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메지온 역시 크게 반등을 나왔었지만 그 종목보다도 이 제약바이오 분위기 좋은 이 제약바이오 흐름에 맞춰서 좋은 뉴스를 가지고 반등이 나온 올리패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주고요. 신규주의 흐름은 결국 변동성이 이 낙폭의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질지 빠질 때
일부 조금 빠지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또 크게 빠질 수도 있고요. 반등이 나올 때 연속적으로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의 눌림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술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섣부르게 기대감, 모멘텀으로 가는 거에 따라가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리패스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DNA, RNA 역시 제약바이오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노벨 여러 가지가 있죠. 뉴스에가 나와 있던 내용이 있지만 그 뉴스보다도 일단 반등이 중요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지고 제약바이오 흐름에 맞춰서 좋은 뉴스를 꺼내고 상한가를 갔다는데 의미를 두시고 이 상한가에서 당연히 내일 갭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상한가 이후에 우리가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었을 때는 위쪽으로 갭상승 하더라도 한 이틀 동안은 그냥 간망했다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이틀 이후에 만약에 종가상 위로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조정시 여기 떨어질 때 여기 이날 기준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안에서 이날이 어떻게 보면 하락이 조금 깊게 떨어지기 시작했던 어떤 전초적인 역할을 했던 중심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크게 눌림목이 나와줄 때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 위에서 5% 수익을 내나 아래에서 눌림목에서 5% 수익 내나 같은 5% 수익입니다. 위쪽으로 내가 5% 먹겠다고 해서 높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아래쪽에서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은 한 이틀 동안 흐름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눌림이 나올 때 한번 대응의 전략을 세워보는 거는 괜찮다. 기술적으로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리패스는 그렇게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앞서 시장 얘기를 할 때 얘기했던 소재 관련주,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 쪽, 소재 쪽으로 했을 때 어떤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국산화 관련돼 있던 불화수소라든지 관광액, 2차전지 소재 쪽 어떤 그런 반등이 나오는데 그 주체는 앞서 램테크놀로지가 먼저 가지고 왔었고요. 하이닉스 납품을 통해서 가지고 왔었고 오늘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솔브레인은 역시 불화수소 관련돼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워낙 무겁게 가는 종목인데 오늘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20%대 이상의 반등이 나왔는데 어떤 새로운 2차 상승의 시작점이 될지 아니면 약간 반등을 주고 차익을 내기 위한 어떤 포지션을 만든 건지 앞으로 우리가 미중무역 협상 이후에 어떤 흐름을 지켜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브레인만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요. 솔브레인이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크게 올라갔습니다.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앞전에 있던 이 고가 자리를 다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고가가 나왔는데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 큰 거래가 나왔었는데 그 전보다 좀 가볍게 올라간 흐름이 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를 찍었는 종목은 그만큼 떨어질 때 어느 순간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역시 이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크게 조정 나왔을 때 이전에 어떤 저항으로 존재하던 자리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 여기 쪽이나 좀 가까운 쪽 이런 고가 라인 아래쪽에서만 어떤 대응을 좀 가져가면서 흐름을 지켜보면서 조정의 시간은 하루보다는 좀 길게 조금 여유를 두시면서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국산화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제 만들어가는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호흡을 길게 보시면서 흐름을 크게 띄엄띄엄 2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눌림자리 어떤 방향성을 주면 그 방향성을 기다렸다가 다시 꺾여 내려오는 그 흐름을 또 기간을 주고 보고 그러면서 변곡점 자리를 좀 잘 찾아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 동진세미캠 역시 똑같고요. 후성은 조금 아래쪽으로 눌려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역시 불화수소, 기체 불화수소 관련 또 있지만 2차전지 쪽에 전해액이라는 전해질염 쪽에 관련 또 있기 때문에 그쪽 역시 한번 주목받을 시기가 됐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쪽으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후성 역시 지금 꾸준하게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도 올라올 수 있지만 조금 길게 보면 후성이란 기업은 앞으로 조금 낮은 자리에 샀을 때는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투데이 골든봉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제가 선택한
황금부엉이 골든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은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역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소재 국산화 수혜주로 반등이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약간 조정폭에 와 있고 오늘 흐름을 보면은 결국 소재 쪽 국산화 관련주가 반등의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캠트로스는 오늘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거는 앞서 있던 어떤 저항도 있고 그리고 신용 물량이 조금 잡혀져 있다는 게 단점 아닌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등이 크게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어떤 리스크 관리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역시 포토레지스트 아까 앞서 얘기했던 불화수소, 동진세미케, 강강액 그 외에 하나 더 있는 포토레지스트 소재 국산화 쪽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니까요. 역시 국산화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액 역시 전해액에 들어간 첨가제 역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2차전지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루트 패턴과 작은 도레미 양봉, 제가 이 도레미 양봉, 양봉 3개, 도레미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 패턴이 바닥권에서 아래쪽에서 낮은 자리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승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어떤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나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앞서 국산화 관련해서 보시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상승, 행보 상승을 통해서 2차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 상승과 하락의 폭을 맞춰가면서 떨어지면서 약간 삼각형 구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약간 다시 재차 상승의 어떤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는 아주 단기적으로 짧게 보는 구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루트 패턴은 오늘 당일에 여기 음봉 두 개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잡아먹는 이렇게 루트 패턴이 나오면서 횡보 이렇게 루트가 나오고 어떤 상승의 어떤 의지가 패턴적으로 전환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양봉 역시 3개의 연속으로 이렇게 종가상으로 나와주면서 도레미 양봉이 나와 있습니다. 세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닥권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도 괜찮고요. 리스크는 짧게 잡고 아래쪽으로 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는 목표가는 앞서 여기 저항이 아직까지 큰 산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잡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짧게 끊어가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등이 다음 주 목요일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짧은 대응으로 지금은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길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직까지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짧게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절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손절만 하면은 겁날 게 없습니다. 그 손절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정도 손해 정도 보는 거 어떨까? 괜찮아. 근데 위로 올라가면 그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확률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어떤 모멘텀적으로 상승 확률이 있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꼭 잘 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황금부엉이 골든픽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죠. 목요일, 금요일 미중무역 협상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오던가 하락이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골든픽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